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신들은 옴니트리션 업체라고 주장하는 몇몇 회사의 사업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옴니트리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 어리둥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와 관련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중에도 옴니트리션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옴니트리션이라는 말은 미국의 옴니트리션 사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 사건을 통해 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옴니트리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옴니트리션 기준에 관해서는 저의 책 네트워크 마케팅 바로 알기 57면에서 약간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는 회사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제품 중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율이 50%를 넘으면 합법 다단계 업체이고 그 미만이면 불법 피라미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미국 연방통상위원회가 정한 옴니트리션 기준은 50%입니다. 이처럼 다단계 판매 회사에 대해 옴니트리션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판매원들이 사재기로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막아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률은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단계 판매에 옴니트리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제품이 판매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율, 즉 옴니트리션 기준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품 판매가 아니라 멤버십 구축을 통한 제품 소비가 본질이 돼버린 다단계 판매의 현실과 맞는 조치라고 책에 썼습니다. 다만 우리 방판법은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한해서 옴니트리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옴니트리션 기준을 가지고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옴니트리션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강화해서 적용하되 이 요건을 갖춘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 후원 수당 지급 한도,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등 가입, 개별 제품 가격 상한 규정 등 3가지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옴니트리션 기준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옴니트리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인 후원 방문 판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판법은 6종류의 특수 판매 업종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계속 거래, 사업 권유 거래가 우리 방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 판매 업종입니다. 이 가운데 후원 방문 판매는 2012년 방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업종입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업 방식입니다. 후원 방문 판매가 새로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방판법상 방문 판매에 대한 통제는 느슨합니다. 진입 문턱도 높지 않고요. 그러나 다단계 판매에 관하여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특성상 사행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두 업종의 규제가 다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규제가 약한 방문 판매를 신고하고는 실제로는 장점이 많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편법적인 회사들을 무늬만 방판 또는 신방문 판매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회사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다가 2012년 방판법을 개정하면서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중간지대에 후원 방문 판매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신방문 판매 회사들이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방판법은 제2조 7호와 8호 그리고 29조에서 후원 방문 판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후원 방문 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출 공유는
즉 스폰서 1인만 가능한 사업 형태라고요. 즉 후원 방문 판매는 방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 요건과 후원을 통해 하위 판매원을 가입해가는 다단계 판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판매원의 수당은 하위 판매원들 전체의 매출이 아니라 자신의 매출과 자신의 직하위 판매원의 매출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판법은 조직 확장 방식이 다단계 판매와 같다는 이유로 후원 방문 판매에 관해 원칙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단계 판매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위한 매출 공유가 자신의 직하위 1단계에 그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보다 사행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몇 가지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단계 판매에 적용되는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후원 방문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단계 판매의 최소 자본금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상한도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100분의 38입니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의 100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한 후원 방문 판매 업체는 총 2,189개입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가 이처럼 많은 것은 본사와 대리점이 각각 별개로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회사와 대리점을 포함해 477개가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LG생활건강, 코웨이, 웅진싱크빅, 유니베라, 보람상조, 그리고 요즘 인셀덤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리만코리아 등이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원 방문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엄니트리션 업체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는 이어지는 2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그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